이제 브런치 작가 도전부터 대상까지 있었던 일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브런치북 작년에 이제 대상을 받았는데 11회 브런치북 같은 경우에는 8,800분이 응모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중에 대상이 10분이었습니다. 그래서 8,800대 10이라는 0.1%의 경쟁률을 뚫고 이번에 수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좌측에 보면 자랑스럽게 제 이름이 이렇게 대상으로 나올 수 있었고요. 우측에 기사도 인생은 방탈출 등 10편이 이제 수상을 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결코 한 번에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제가 이제 뭐 엄청 글을 잘 쓰고 처음부터 엄청 잘 쓴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 좀 제가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면서 동기부여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넣었는데요. 이게 2018년에 브런치에서 받은 글이에요. 이제 처음에 브런치가 생기고 이제 18년에 이제 브런치는 작가를 선정을 하는 그런 심사하는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제가 글을 몇 편 쓰고 보내면 브런치에서 이 사람이 작가가 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글을 보내줍니다. 메일을. 근데 이제 제가 써서 풀었던 글을 보냈을 때 이렇게 거절 메일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모시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거절 메일을 받았고 나름 그때 당시에 글쓰기 강의에서 사람들한테 호평을 받았던 글을 써서 이제 보낸 거였는데도 그런데 이렇게 처음에는 거절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절 메일을 받은 사람도 나중에는 상을 탈 수 있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글을 쓰고 싶었던 이유랑 책을 내고 싶었던 계기를 말씀을 드리면 2014년도에 친구들이랑 제 장례 체험을 했어요. 이렇게 장례 체험이라는 게 내가 죽었을 때 어떨까? 이렇게 하면서 유언을 써보고 관에도 한번 들어가 보는 체험이에요. 이게 그냥 체험인 것 같지만 실제로 해보면 정말 죽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굉장히 무서워요. 그래서 이때 갔었던 친구들 전부 울고 뭐 이랬는데 그때 제가 이제 장례 체험을 하면서 관에 들어가면서 평소에 글을 좋아하고 독서하기도 좋아해서 작가라는 꿈이 있었는데 내가 책을 한번 내보고 싶었는데 이게 내 버킷리스트였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을 하면서도 내가 언젠가는 작가가 돼서 내 책을 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그때 좀 강하게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책을 내보자 이런 마음 먹었고 글쓰기가 제 버킷리스트였어요. 혹시 여러분은 왜 글을 쓰고 싶으신가요? 좀 궁금했고요. 이건 한번 그 채팅창에 저에게 보내주셔도 되고 한번 간단하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이제 브런치 작가는 이제 그때는 안 됐지만 그래서 제가 글쓰기 강연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상상마당에서 하는 글쓰기 강연을 들었는데 김도원 작가님이라는 분이 이제 주최를 하셨던 강연입니다. 그분께서 하셨던 말이 누구나 쓰고 있다면 이미 작가다. 누구나 쓰고 있다면 이미 작가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이제 SNS에서 글을 쓴 거지만, 그리고 책을 내기 전에도 이제 누구나 글을 쓰고 있다면 이미 작가다라는 얘기를 해주셔서 이때 굉장한 용기를 얻었고요. 그럼 나는 작가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여러분도 글을 쓰고 있다면 이미 작가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글을 쓰게 됐고요. 사람들이랑 글쓰기를 가지고 전시도 하고 이러면서 나의 글을 남한테 보여주는 좀 기쁨을 가지게 되었고 동호회 활동을 하니까 확실히 좀 책임감도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글을 계속 써왔습니다. 그리고 브런치 작가가 나중에는 돼서 일상적인 이야기를 담은 다정해지기 연습이라는 글을 썼어요. 그리고 쓰고 투고를 했는데 이거 보시면 이거 글을 쓰고서 제가 출판사들에 쭉 메일을 보냈어요. 메일을 잘 받아봤지만 출간이 어렵다. 좋은 출판사 만나시기 바랍니다. 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아쉽지만 반려하겠습니다. 이런 수많은 거절 메일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렇게 거절 메일을 보내주시는 것도 굉장히 예의가 있는 거예요. 좋은 출판사 만나서 다행이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거절 메일을 보내시는 것도 굉장히 예의가 있는 거고 사실은 거절 메일을 잘 보내주지도 않고 그냥 이제 출간이 반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간 메일을 쭉 보냈지만 거절 메일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왜 거절 메일을 받았을까 저도 좀 고민이 됐는데요.
그때 이제 이제 아름아름 아시던 출판사 대표님을 만났는데 이분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일기를 쓰시는 것 같다. 이거 에세이는 일기를 쓰는 게 아니라 독자를 정하고 써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처음에는 들었을 때, 아니, 에세이가 자기 얘기인데 왜 일기를 쓴다고 하시지? 조금 제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분 말씀이 맞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분 말씀을 듣고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이번에 이제 매년 브런치북에 도전을 했고, 이번엔 정말 수상을 하게 됐는데, 이번에 정말 저만의 전략이 있었고, 그 전략이 이제 아래와 같습니다. 일단은 나만이 쓸 수 있는 글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독자가 원하는 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출판사 대표님도 말씀 주신 독자가 원하는 글, 그리고 세상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플랫폼, 브런치라는 플랫폼, 이제 꼭 브런치가 아니고 다른 플랫폼일 수도 있지만 플랫폼이 좋아하는 결을 발견한 것이 이제 대상의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자 사회, 플랫폼이 원하는 것을 찾는 게 에세이를 만드는 거와 대상의 주요 원인일 수 있었습니다. 이걸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남들이 도대체 무슨 글을 썼을까 브런치북 대상작들을 탐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12년의 브런치북 대상 수상작들이에요. 나는 실버 아파트에 산다, 먹는 마음, 그리고 민법책, 어린이의 문장, 오늘은 기필코 운동하러 가야지. 이런 거 보면 혹시 어떤 키워드가 떠오를까요? 노인, 아이, 가족. 이제 가족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브런치는 굉장히 처음에 회사 이야기가 많이 들어갔을 정도로 새로운 시대의 디자인, 팀장, 내가 팀장 됐다, 민법, 이런 전문성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먹는 마음, 운동, 도시 개발 이런 거는 전문성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냥 취미이잖아요. 취미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브런치는 이런 소재들로 대상을 준 거예요. 지난 수상작들도 한번 볼게요. 엄마는 카페에 떼수건 팔라고 하셨어. 여자 야구 입문기, 젊은 ADHD의 슬픔, 가족에 대한 이야기 있고요. 내 취미, 야구 그냥 입문기라고 한 게 아니고 여자 야구라고 하니까 특별해지는 거죠. 취미, 그리고 ADHD, 젊은 사람이 사실 ADHD 걸리는 게 독특한 경험이잖아요. 독특한 경험, 전문성, 트렌드, 이런 것들이 브런치 기존 수상작인 거예요. 그러면 제 글은 인생은 방탈출은 취미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게 꼭 못 쓸 글은 아니라는 거죠. 이제 먹는 거라면 나도 좀 일가견 있는데, 네, 이제 브런치 꼭 작가 얘기를 했지만 브런치 작가에만 한정된 얘기는 아니고 모든 에세이에 확장되는 이야기예요. 에세이는 자기 이야기잖아요. 자기 이야기인데 이거를 어떻게 글로 풀어내냐,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글로 만드냐는 이런 취미나 가족이나 트렌드한 그런 경험을 가지고도 만들 수 있는 거죠. 네. 먹는 마음이라는 글이 이제 그 전에 대상을 받았던 작품인데 제가 이 글을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식당 사장님인가? 아니요, 방송 작가예요. 방송 작가신데 내가 먹는 마음과 사람들의 마음을, 먹는 음식이랑 마음을 연결해서 글을 쓴 거예요. 자, 이게 목차입니다. 보시면 엄마의 티라미수, 아빠의 아포카토. 부모님이랑 여행을 하면서 부모님이 어떤 음식을 드시나, 내가 지금까지 그걸 몰랐구나, 이거를 주제로 글을 쓴 거예요. 소재 자체는 티라미수 좋아하시는 거구나, 커피 취향이 이거구나 인 거지만 주제는 부모님의 음식 취향을 알게 되고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그냥 티라미수 아포카토 맛있다가 아니라 이 음식을 먹으면서 내가 부모님의 취향을 알게 되고 부모님의 관심사를 알게 됐다가 주제인 거예요. 달콤 짭짤 쌉싸름한 삶의 맛. 난 전생에 양파였나? 사는 게 왜 이리 맵지? 라는 거는 양파가 되게 요리할 때 눈도 맵고 맵잖아요. 그런 것처럼 회사 생활도, 그런데 이제 볶으면 점점 달아지잖아요. 달달 볶이면서 점점 달아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회사 생활이랑 일상생활을 내가 좋아하는 요리와 레시피에 연결을 한 거죠. 네, 그리고 밥 한번 먹자는 말.
우리가 굉장히 흔히 하는 말이잖아요. 살면서 사람들이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여기서 만난 사람들이랑 사회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글로 좀 연결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목차를 보면서 아, 이렇게 글을 쓰는구나. 나도 내가 일상에서 겪은 이야기를 내가 생각하는 평소의 메시지와 연결해서 글을 쓸 수 있겠구나. 이런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멋지다고 말씀해 주셨네요. 저 이 글 되게 재미있어요. 먹는 마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 자신과 독자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플랫폼에 맞는 글을 쓰는 게 가장 중요하긴 해요. 그래서 이제 꼭 브런치에만 한정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방탈출 좋아하고 방탈출 후기 많은데 방탈출 책이 없고 그리고 이 플랫폼들이 무슨 상을 받았나 그리고 인기 있는 게 무엇인가 가족, 취미, 트렌드, 전문성 이런 것들이 소재를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꼭 플랫폼이 아니라 이거는 출판사가 될 수도 있어요. 출판사에서 나온 전작들을 보면 아, 이 출판사는 이런 것들을 좋아하네. 그리고 에세이는 정말 가족, 취미, 트렌드, 전문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보면 내가 쓸 수 있는 글이 생각이 날 거예요.